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대한비뇨기과 의사회에서는 이렇게 비욘디라는 훌륭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비뇨의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로결석입니다. 오늘 추민수 선생님 모시고 할 텐데요. 선생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의 더 서울 비뇨의학과를 개원하고 있는 추민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요로결석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슬라이드를 주시면 이제 요로결석을 깰까 아니면 뺄까 해서 좀 좋은 콘텐츠들이 요로결석에 많았는데 오늘은 좀 치료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추민 선생님 모신 이유는 이제 올해 개원하셨잖아요. 네. 네, 개원하기 직전까지 서울대 보람의 병원의 요로결석 센터장으로 네. 근무하셨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네, 해마다 한 매년 500건 정도 요로결석, 500건 정도 수술하셔가지고 요로결석에 좀 남다른 식견을 좀 갖고 계셔서 제가 오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전국의 비뇨의학과 개원의 선생님들은 약 2,600여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종합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1차 병원 개원에 계신 분도 있고, 네, 2,600분 중에 개원가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거나 개인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한 3분의 2 정도, 1,78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원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회고 1996년에 처음 창립이 됐으니까 이제 30년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전문의의 역할을 증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오늘 이런 방송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정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너무 좀 회장님 소개를 잠깐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회장은 15대 수원 웰비뇨의학과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김용우 선생님께서 15대 회장으로 지금 저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이제 11대 너무 유명하신 명의시죠. 어홍선 선생님, 노원에서 어비뇨기과 진료하고 계시는 어홍선 선생님께서 11대 회장 당시에 이런 좋은 건강 정보를 담고 있는 만화, 카툰 컨텐츠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림체가 좀 익숙하실 텐데 이연세 화백 화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요로결석이니까 하기 전에 잠깐 이 만화 잠깐 같이 짧으니까 한번 보시면 종합병원에서 이제 주인공의 환자분이 이분이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이제 극심한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주소로 와서 이제 진단은 비교적 쉽게 빨리 할 수가 있죠, 요로결석은. 그래서 요로결석이라고 이제 응급실에서 진단이 됐는데 수술을 빨리 치료를 해달라 했는데 이제 종합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검사 절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다른 수술도 많고 그래서 환자는 너무 힘든데 치료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환자가 이제 동네 비뇨기과 병원에서도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비뇨의학과 의원에서도 이게 결석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치료 장비를나 설비를 갖추시고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개인 병원에서 와서 빨리 이제 치료를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체충격파 쇠석술로 치료를 잘 했고 이제 완치가 잘 됐다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결석에 대해서 좀 주의할 내용 이런 것들 이제 만화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민 선생님하고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로결석 깰까 아니면 뺄까 치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6월이고 여름이잖아요. 6월도 다 갔네요. 여름이 결석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여름에 요로결석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네. 네.
온도와 비례해서 결석 유병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서 아까 지금 그쵸. 슬라이드 보시듯이 그래서 더운 나라에 또 많고 네. 더운 계절에 또 요로결석 유병률이 올라가고 이게 탈수가 돼서 땀 많이 흘리고 물 조금 먹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나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로결석 뭐 많이 흔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요로결석이 뭐예요? 요로결석. 요로라는 게 이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이제 요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요로에는 신장이랑 요관, 방광, 요도 이렇게 이제 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변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미네랄들이 과포화되면서 이제 서로 뭉치면서 저렇게 이제 결석 모양으로 침전물이 이제 생기는 거를 요로 결석이라. 아마 결석이랑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진짜 돌이랑 생긴 게 비슷해서 돌이라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꺼내 보면 정말 네. 돌이랑 똑같죠. 결석 같고. 네. 그러면 이게 요로 결석은 이제 요로가 신장부터 요도까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치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죠. 네네. 보통은 이제 신장에서 생겨가지고 요로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 요관에서 발견되면 요관결석, 그리고 방광에서는 이제 따로 또 생기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온 결석이 또 방광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러니까 발견된 위치에 따라서 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신장결석이 내려와서 요관결석이 되기도 하고 방광까지 내려왔는데 빠지지 않아서 방광결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소변에 있는 미량의 원소들이 농축돼서 결정을 만들어서 돌이 된다고 하셨는데 성분에 따라서도 또 구분을 하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뭐 수산, 칼슘, 수산이라고 하는데 옥살산. 네, 옥살산. 네. 요즘에 옛날에 수산이 옛날 용어더라고 보니까 요즘에는 옥살산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게 제일 흔하고 통풍 있으신 분들은 요산석도 잘 생기고 그리고 소화에서는 시스틴이라는 단백질 그런 결석도 많이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성분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치료법이 또 좀 달라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요. 또 재발을 또 잘하는 결석도 있고. 자, 그러면 선생님 요로결석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정말 흔한 질환인가요? 네. 까만색 남성이 10명인데 10명 중에 1명 생긴다 이제 10% 약 10% 정도인데 그 정도면 아마 당뇨의 유병률 당뇨나 식도 역류성 질환 정도니까 좀 매우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발이 있으니까 걸렸었던 분이 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 유병률이 10% 10명 중에 1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시아가 조금 적고 서구권이 좀 많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네. 저희 아마 서양식이랑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만이나 만성 질환 같은 거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서양화되면서 저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봐도 계속 결석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구만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얘기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성에서 좀 더 흔하지만 여성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체중과 BMI가 높을수록 그런 만성 질환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석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있으면 갑자기 너무나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로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갈 정도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요로결석 치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기 전에 미미미님, 또 오겠지 떡볶이님, 닉네임 너무 재밌습니다. 김홍성님, 윤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푸른밤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요로결석은 일단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석을 제거하는 게 치료가 목표가 될 텐데
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결석이 뭐 있으면은 주로는 이제 요로를 막으면서 신장 기능을 좀 계속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 기능이 상하면은 뭐 수명이 10년 줄어든다 이렇게 네, 그리고 알려질 삶의 질도 정도로. 너무 네, 너무 투석해야 떨어지죠. 네. 되고 뭐 그러니까 네. 신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되고 방광 결석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암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뭐 그 계속 방광 안에서 자극이 네, 돼서 네. 방광 결석이. 그래서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너무너무 힘들죠, 증상이. 네. 예, 그렇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그 신장 기능이 결석이 있으면 신장 기능이 계속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만화의 네. 첫 장면 보면은 이제 산모가 네. 아파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왜 그렇게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결석 통증이 산통보다 더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옆에 있던 산모가 막 오히려 결석 환자한테 막 괜찮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런 것 같은데 여튼 통증이 아주 심하면 뭐 네. 9점에 10점이 가장 높은 점수라 그러면 네. 9점 10점 항상 이제 네. 그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 질환입니다. 또오겠지 떡볶이님께서 임신 전 결석으로 쇠석술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아이고, 허리 통증, 혈뇨 등 재발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이거 꼭 끝까지 좀 방송 좀 시청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설명 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로 이렇게 산통보다 더 많이 아프다. 그럼 이제 요로결석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결석을 결국 이제 몸 밖으로 꺼집어내야 될 텐데 자연이 그냥 나오게 기다려주는 거, 자연 배출이 있겠고 그 다음에 몸 바깥에서 어떤 충격파를 줘서 결석을 깨서 나오게 하는 거. 내시경 수술은 그 내부로 들어가서 깨서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간헐적 수술은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이 배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꺼내는 거. 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끔 개복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결석 때문에. 요즘은 거의 안 하죠. 네. 체충격파 쇠석술이랑 내시경이 너무 발달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네. 한때 근데 저기 로봇 수술로 로봇을 이용한 뭐 절석술이 살짝 유행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제 다시 이제 내시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시 내시경 수술이 대세가 되는 비용 효과적이기도 비용도 너무 비싸고 내시경이 아무래도 훨씬 회복이 빠르니까. 네, 자연적인 이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걸 인위적으로 배를 열고 들어가는 건 좀 네. 손상 그 또 다른 침습적인. 손상을 침습적이니까. 침습적인. 네. 선생님 그러면 요로결석을 꼭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뭐 증상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네, 뭐 결석이 크거나 아니면 뭐 위치가 조금 좋지 않거나 뭐 해부학적인 문제로 이제 자연 배출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인위적으로 들어서 치료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증상이 없더라도. 네네. 그리고 너무 심한 통증 아까 산통 정도이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뭐 일상생활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스트레스 상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아프면 네네.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도 쓰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 마약성 진통제 처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로결석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네, 너무 아프니까. 네. 그리고 요로 폐색이 되면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 그리고 4번처럼 혈뇨가 자꾸 나오거나 요로 감염이 되는 경우 요로 감염이 동반되는데 결석이 꽉 막고 있으면 이건 신우신염이라고 아주 막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는 폐혈증까지도 갈 수도 네. 있는 경우죠. 네.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너무 고령이시거나 동반 질환이 다른 게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저런 이유 때문에. 네, 당뇨 있는 환자 결석이 있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선생님 그런 환자 진료 많이 하셨죠. 보라병원에서. 네. 그리고 신기능 부전. 네. 그러니까 특히나 저렇게 양쪽에 있는 경우에는 그 양쪽이 다 막히기 때문에 완전히
신장 기능이 상실했다고 봐요. 셧다운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네네. 그죠. 네. 그리고 신장이 하나 있는 경우도 또 똑같이. 조그만 경우라도 꼭 음. 치료를 해줘야 되는 음. 것입니다. 어, 참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뭐 비뇨기과는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3번 지속적인 요로 폐색 때문에 5번 신기능 부정까지 이를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환자의 사회적 상황,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경우가 파일럿, 네. 이제 비행기 조종하시는 네.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석이 있으면 운항 중에 증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선제적으로 미리 치료를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뭐 버스 운전기사 만약에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사가 아프면은 승객들이 네, 40몇 명이나 되는 네. 승객들이 위험에 처하고 그리고 그 저기 뭐냐 저기 해외 연항어선 타시는 경우도 미리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네. 네. 그래서 공군 군의관으로 가시는 분들은 파일럿 분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낸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잠깐 여기 SS님께서 우연히 초음파로 신장 결석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직 작아서 지켜본다고 합니다. 추적 관찰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여기 먼저 답변을 한번 주신다면? 네. 근데 저거 뭐 가만히 놔두면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다가 뭐 저절로 빠져나가면 좋은 거고 더 커지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신다면 크기를 어느 정도까지 제가 봐야 되나 저희가 예전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1cm 기준으로 1cm 이상 되면은 그 결석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그쪽 신장 기능을 이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뭐 1cm 미만이면은 조금 지켜봐도 되지만 1cm 이상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작다고 하시고 초음파에서 뭐 검진 같은 경우에서 발견을 하셨던 것 같으니까 한 2, 3mm 정도 되는 것 같겠죠? 2, 3mm 정도면 그냥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5, 6mm 정도? 그 정도 된다면 내려오다가 네, 걸려서 또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상의하셔서 제거를 고려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cm 정도가 크다 그러면 뭐 치료를 미룰 이유는 없겠죠. 네. 도움이 이게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이제 이게 유럽 진료 지침인 거죠. 네네. 그래서 결석 우리가 제일 그래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이제 유럽 진료 지침에 근데 이게 치료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표. 이게 좀 보시기가 어려워서 선생님 한글로 이렇게 바꿔오셨는데. 네네. 네.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래. 요관에 있는 결석은 뭐 1cm 이상이면은 뭐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1cm 이상이면은 체충격파보다는 내시경 시술을 먼저 이제 권해드린다. 근데 꼭 뭐 내시경 시술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뭐 그거를 하면은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다. 근데 나는 정말로 죽어도 싫다. 그러면 두 번째 뭐 세 번째 옵션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으면 1번 옵션을 먼저 이제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보시면 네네. 상부하고 하부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여기가 이제 요로를 쭉 조용한 요로 조영술 사진이잖아요. 네네. 어디까지를 상부라고 보고 어디까지를 하부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되게 좀 인위적인 그 분류이긴 한데 여기 이제 뼈 있는 요 라인 기준으로 위쪽으로 상부라고 하고 요 뼈 아래를 하부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아래에 있으면은 결석이 뼈랑 이제 겹치기 때문에 체충격파가 조금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부와 하부가 결석 치료 방법이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상부 요관에 있고 10mm 이상 크기다 그러면 내시경 수술을 일단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체충격파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10mm 이하 크기면 상부 요 뼈 위에 요 위치에 있는데 10mm 이하 크기면 체충격파 시술이나 내시경 수술도 다 모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내시경이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뼈에 겹쳐져 있으면 충격파가 잘 도달하지 못하고 타겟팅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내시경 시술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10mm 이하고 포커싱이 잘 되면 조준이 잘 된다면 체외 충격파도 충분히 효과적인 치료다 그런 얘기.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신장 결석인데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네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신장에는 이제 좀 큰 결석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2cm 이상에서는 뭐 저렇게 옆구리 쪽으로 접근하는 이제 경피적 절석술 요런 이런 거. 네네. 옆구리를 뚫어서 네네. 신장으로 직접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네네. 수술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1에서 2cm 사이에서는 뭐 체외 충격파를 해도 되고 뭐 내시경 수술을 해도 되고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결석 이 신장에 있는 경우는 특이하게 요 배출되는 요로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가루들이 내려올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특이하게 이 하부 심배에 있는 결석은 또 따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심배에 있을 때는 그래도 체외 충격파보다는 내시경 시술을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왜냐하면은 이 결석들을 부셔놔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부 신에 있을 때는 좀 내시경 수술을 조금 더 우선으로 권해드리고 상부 신에 있을 때는 같은 크기라도 체외 충격파가 랑 비슷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 체외 충격파 세석술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결석을 부신다죠. 결석을 네네. 부셔만 놓기 때문에 자연 배출, 소변의 흐름에 따라서 배출이 될 수 있는 위치라면 체외 충격파 세석술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요 아래쪽에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서 소변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요게 그 깨진 가루들만 여기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위치에 따라서 내시경 수술이나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고려하겠지만 환자의 선호도도 필요할 거예요. 네.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에는 또 마취를 해야 되고 네. 또 짧더라도 입원이 필요하고 네.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거의 통원 치료를 하고 거의 요즘에는 통증도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시술할 때 그래서 근데 저기 뭐냐 경피적 절석술이라고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는 이거를 환자분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저도 무서워요. 지금은 안 하지만 네. 대학병원에 있을 때 할 때는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죠. 네네. 네. 근데 이게 결석의 치료 이 기술들이 최근에 10년 내에 너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저렇게 두꺼운 내시경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니 P&L이라고 작은 것들 작아지는 이제 기구들이 나오면서 되게 구멍을 조금 뚫으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예전에는 조금의 과장을 보태자면 20년 전에는 이 옆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의 직경이 요거의 직경이 당구 큐대? 당구채 거의 뭐 드럼스틱보다는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모나미 볼펜보다 얇은 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결석을 분쇄해서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참 기계와 장비와 기술의 발전이 치료 방법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전만 해도 이제 이게 연성 내시경이 나오면서 RIRS라는 수술이 인기가 많았다가 그 다음에 미니 P&L이 나오면서 갑자기 또 미니 P&L이 인기가 많아졌다가 요즘에는 석션 시스라고 또 저 가루들을 이렇게 썩 뽑아내는 그런 기계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RIRS라는 것가 좀 대세가 되는 계속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게 수술 방법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의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결석을 최대한 100% 말끔하게 다 제거하고 잔석이 없이 제거할 수 있는 네. 그 당시에 그런 수술법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돌가루 같은 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이었겠죠. 음. 이제 사실 결석이 작으면 뭐 맥주 먹고 빠졌다, 줄넘기 하다 빠졌다 그런 네네. 얘기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들고 오셔서 진료실에 이거 결석 소변보다 나왔는데 결석이 맞나요? 그런 경우도 네. 가끔 있었어요. 네. 자연 배출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자연 배출을 어떨 때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뭐 5mm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5mm 이상에서는 뭐 분명히 빠지면서 증상을 일으킨다 그렇게 돼 있고 5mm 미만에는 뭐 별 문제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이제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4mm 이하에는 자연 배출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영상의학 검사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 크기나 위치는 네.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네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죄송해요 말 끊어서. 아니요. 네. 그리고 저기 엑스레이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이제 뭐 요산석 같은 경우는 그 소변에 이제 산도를 좀 조절하면서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약물 치료, 그것도 자연 배출의 일종인데 약물 치료를 좀 시도해 볼 수 있겠고 증상이 아주 경미한데 굳이 수술 뭐 구멍 뚫고 수술할 필요는 없어서 그런 경우는 작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좀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 네. 이게 좀 걸려서 안 빠지고 증상 없이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네네. 네. 만나면서 이제 요관을 확장해서 잘 배출되게 하는 약제도 약이 있고 그리고 결석을 좀 녹이거나 더 커지지 않게 예방하는 그런 약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결석을 다 녹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결석에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 특정 성분이 많은 결석, 요산이 많은 결석은 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네네. 경우. 그리고 자연 배출에 도움이 되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줄넘기 같이 그 자극을 자꾸 주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네네. 그 어떤 그 연구에 보면은 이 성관계 하는 거가 네. 배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신체 활동이 적당한 신체 활동이 네네. 배출에 도움이 된다. 물 많이 충분히 드시고 하는 게 물 하루에 그러면 자연 배출 유도하려면 얼마나 마셔야 되나요? 가이드라인은 3리터라고 돼 있는데 네. 3리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충분한 양의 최대- 수분 네네. 섭취. 네. 근데 뭐 절대량도 중요하겠지만 소변 색깔이 하얗고 뭐 맑은 정도 너무 노르스름하지 진하지 않고 네. 네, 맑은 정도. 맑은 정도로 유지되게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큰 결석 이게 다 결석인 거죠, 선생님. 네. 요 하얗게 보이는 정말 주먹보다 큰 이런 결석 꺼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개복 수술도 했지만 요즘에는 이 정도도 뭐 내시경으로 뭐 한 번에는 어려워도 여러 번에 나눠서 네. 하기도 하죠. 네. 체충격파 세석술 이제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친근한 치료기도 해요. 좀 어떤 치료인지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몸 밖에 여러 곳에서 이제 약한 팔을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 포커싱 되는 곳에 강한 에너지가 이제 모이게 해서 이제 결석을 부시는 그런 결석에 흡수되는 충격파를 네, 몸 네. 밖에서 체외라니까 몸 밖에서 충격파를 쏴서 쇠석 결석을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부술 수 있는 거죠. 네. 부수는데 이제 꺼내는 거는 아니고 네. 제거하는 건 아니고 제거가 되기 쉬운 크기로 분쇄를 해서 네. 소변과 함께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네. 치료죠. 아까 3mm 미만이면 증상 없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mm 미만으로 부셔 넣는 게 이 체충격 파세석술의 이제 뭐 목표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셨다고 끝이 아니라
부신 걸 배출하는 것까지가 이제 충격파 세석술의 치료에 포함되는 거. 그거 하고 나서 물 열심히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하셔야 돼요. 실제로 최충격파 세석술이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왜 좋은가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몸에 뭐 무리가 덜 가게 덜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몇가지 더 있나요? 마취 안 해도 되고 아, 입원 네네. 통원 치료 가능하고 시간은 보통 한 어느 정도 걸리죠? 시간은 뭐 1시간 1시간 아니죠? 30분에서 1시간? 네. 30분에서 1시간 사이 그렇게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충격파를 계속 몸 신체에 계속 이제 발사를 해서 결석을 분쇄하는 거고 네네. 결석이 보통 이게 크게 되면 여러 번에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보통 한 1cm 내외 1cm 미만 정도의 결석이면 보통 몇 번 정도 시술이 필요해요. 한 두세 번 네.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보고 2주 정도 1,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결석이 크면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네. 네. 그래서 뭐 장점은 매우 안전하고 성공률은 90% 이상 굉장히 높고 이제 단점은 깨만 놓는 거니까 잔석 돌 가루가 좀 남아 있을 수 있고 하부 요로가 막혀 있으면 그러니까 아래쪽에 또 결석이 있으면 위쪽 거 분쇄해 놔도 아래 결석 때문에 못 빠지니까 그런 아래 먼저 해결한다거나 뭐 도관 같은 거 설치하고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최충격파는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번에 하나의 결석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결석이 여러 군데 있으면은 좀 이걸로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거네. 네. 그죠.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 결석은 내시경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된다는 거. 어떤 분은 여러 개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네. 여러 번에 나눠서 각각의 결석에 대해서 쇠석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네네.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한 번에 해결을 할 건지 네. 하지만 입원하고 마취가 필요하고 아니면 통원 치료하시면서 쇠석술 그렇게 좀 시간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선생님 연구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이거는 이제 막 국내는 잘 모르겠는데 국내 아마 최초의 AI를 이용한 그 뭐 예측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최충격파를 한번 할 때 성공률을 예측하는 연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전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다 넣으면은 결국은 이 성공률이 몇 %다 이렇게 딱 나오는 이제 이게 네. AI를 이용한 계산기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해가지고 뭐 실제로 임상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볼륨이라는 겁니다. 결석이 크면은 결국은 잘 안 깨지고 작은 결석일 땐 잘 깨진다. 그래서 한 번에 이게 한 번 해서 해결될 확률인데 결석이 크면은 한 번에 깨지기가 좀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반복해서 치료하면 이제 또 성공적으로 네네.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한 번 일의 성공을 또 이게 한 번으로 꼭 성공한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보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잔석이 남았나 그러면 큰 걸 뭐 반으로 쪼개고 그걸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렇게 해서 치료도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죠. 네. 네. 어쨌든 뭐 깨질 때까지 깬다. 네네. 그렇지만 또 저희가 또 그렇게 뭐 계속 하지는 않죠. 그렇죠? 한 그래도 3-4번, 4-5번 정도면 웬만하면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최충격파 세석술이 좋고 안전한 치료이기는 한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 네. 어떤 거? 이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임신한 경우 아까 저기
또 오겠지 음, 떡볶이니 음, 임신했을 때는 음, 절대로 이제 체충격파를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태아는 이제 조직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음, 이 뭐냐 충격파가 음, 태아의 그 조직을 손상시킬 수가 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충격파가 가면서 이제 액체에 그 버블을 만들면서 이제 그 조직을 또 파괴하게 되는데 그 이 양수의 이 음, 버블이 생기면서 태아 조직을 또 손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양수를 자극하면서 조기 진통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절대로 임신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최충격파이고 그리고 이 출혈 경향이 있는 경우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 몸 밖에서 충격을 줘서 이제 이 그 부분을 이제 부셔서 피를 내게 되면은 이 피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된 경우 신장 적출술까지 받는 뭐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요로 감염 있을 때도 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거 하다가 잘못되면은 이제 아까 폐혈증까지 올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4번부터는 조금 이제 뭐 상대적인 금기인데 옛날 심박동기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런 거를 다 대비해서 저런 이제 뭐 그 음파 같은 거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박동기들은 괜찮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옛날 거는 이 이제 체충격파의 이 진동을 심장이 잘못 뛰는 걸로 오인해 가지고 뭐 세동을 자꾸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옛날 기계는 그 회사에서 와서 꺼주기도 하고. 네, 끄고 하고 그랬죠. 네. 그리고 내시경 수술이 있는데 선생님 내시경을 갖고 오셨어요? 요런 내시경 뭐 얘기해 주시고 네네. 한번 얘기를. 네. 그 요즘에 새로 나온 이제 이런 연성 내시경이라고 구불구불해지는 이렇게 굽혀지는 이런 이제 내시경입니다. 옛날에는 저 딱딱한 내시경만 있었기 때문에 신장에까지 이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못하고 신장으로는 접근이 못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제 연성 내시경이 나오면서 진짜 결석 치료에 대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한 10년 전에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경이 소변이 나오는 길을 거꾸로 올라가서 소변에 나오는 길을 따라서 가서 하는 거니까 몸에 따로 뭐 손상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직접 수술하시는 요로결석 이게 이제 방광에서 경성 내시경으로 하는 좀 옛날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보통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게 요관 소변에 요관에 내려오는 결석을 길이 관찰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부신 다음에 이게 잘 깨지나요, 선생님 레이저로? 네, 대부분 잘 깨지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몸 안에서 직접? 저 레이저가 특별히 이제 홀뮴 레이저라고 물에 아주 잘 흡수되는 게 레이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이제 조사가 됐을 때 몸에 손상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전한 레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부신 다음에는 그물 같은 이제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꺼내서 몸 밖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체충격파와는 달리 이런 이제 내시경 수술은 몸 밖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빼내는 한 번에 해결되는 이제 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저기 마취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좀 단점이 있겠습니다. 입원도 해야 되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성 단단한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 내시경이 있었고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있지만 요 끝에가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몸 안에 신장에서 잘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경성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요 길이가 한계가 있었는데 연성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길게 나오기 때문에 요 충분히 신장 안쪽 결석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수술 추이도 건수도 정말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기술이 좋으셔서 술기에 능하셔서 빨리빨리 이런 것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많이 하고
이게 좀 대세는 대세인 것 같아요. 결석 치료. 네네. 요즘에는 뭐 외국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결석 치료 네. 받으려고. 네. 몽골이나 어디 뭐. 근데 되게 환자들 많이 오는. 네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재발 얘기를 좀 할 텐데 TV 예능 프로에서 배우 유승수님께서 이런 얘기 본인의 이렇게 소회를 씁쓸한 요로결석 16번 정말 이렇게 재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정말로 선생님 요로결석이 재발을 많이 하나요? 네네. 네. 뭐 50% 정도는 이제 재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많게는 뭐 70%, 80%까지 보고되는 연구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10%는 여러 번 재발한다고 그러니까 유승수님은 10%. 네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경우에는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자주 네네. 재발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오늘 말씀드리기는 다 그렇고 선생님 지난달이었나요? 네네. 네, 그 박지영 교수님하고 같이 결석 예방하는 음식 좋은 얘기 저도 보고 좋아요 많이 눌렀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콘텐츠들 결석에 관한 좋은 콘텐츠들이 또 비욘드에 있으니까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들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로결석을 우리가 치료 방법이 이제 자연 배출이 있었고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치료 같아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그리고 이제 새로 내시경을 이용한 그런 수술도 있고 그럼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요로결석 치료할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위치, 크기, 그리고 성분, 그리고 환자 또 요인이 또 있습니다. 좀 살이 좀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있겠고 뭐 그런 거. 뭐 또 적극적으로 지금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시급한 건지 네.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동반 질환을 먼저 요로감염 같은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해야 될 거고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 적합할 수도 있고 내시경에 적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전문의가 필요한 게 달래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 과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로결석이 사실은 쉬운 병은 아니에요. 뭐 요로결석하면 많이 뭐 그냥 좀 희화화되는 소재로 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요로결석은 굉장히 어려운 병이고 치료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병이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좀 올바른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일단은 요거는 좀 이제 올라온 질문을 좀 보고 시간이 남으면 할까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더 소중하니까. 그럼 미미미님 남편분께서 요로결석으로 너무 고생을 했는데 보시기에 옆에서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재발률이 높을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재발률 해주시면. 네. 아까 보면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요로결석은 이제 생활 식습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뭐 한 3, 40대 처음 시작되는데 3,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석 재발률을 낮추려면은 뭐 물을 충분히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식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혼자서 바꾸기는 너무 어렵고. 네. 생활 습관 그중에서 물 많이 드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한번 증상이 없어도 한번 재발이 잦으신 분이라면 보시거나 아니면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대사 이상 검사도 있죠. 약물 치료로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재발하시는 분은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고 약물 치료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 오겠지 떡볶이님 임신 전 결석으로 세석술 경험이 있어서
허리 통증, 혈뇨 등 재발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나요? 허리 통증, 혈뇨, 재발 증상이 있을 때는 임신 중이면은 아니겠지만 이제 출산을 하셨으면 일반적인 재발한 결석이더라도 똑같은 거죠. 네. 각각의 똑같은 이벤트니까 치료가. 네. 결석의 위치나 종류에 따라서 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임신할 때는 이제 그 자궁이 커지면서 요도를 요관을, 네. 누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랑 혈뇨가 결석이 아니더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석이 맞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임신 중에는 CT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이게 진단이 되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수신증이라고 음.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신장의 흐름이 신장에서 소변 배출이 원활치 않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도관을 넣고 도관을 삽입하고 우회로만 만들어 놓고 출산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방법도 네, 네. 그래서 여성분들 너무 이게 어렵고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임신이라는 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이. 자, 더글라스톤님 다음 돌이 남아 있다면 계속 만들어지는 거. 정기적으로 계속 돌이 만들어지는 건 필연인가요? 재발을 잘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식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음. 예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생활 식습관을 바꾸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그 육식을 조금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그 시큼한 과일 종류 막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먹는다거나, 레몬이나 자몽 네. 그런 것들, 그 구연산. 식지르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석이 뭉치는 걸 이제 예방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우유나 시금치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좀 잘못된 상식이고, 옛날에는 20-30년 전만 해도 칼슘을 적게 먹어야지 결석이 안 생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칼슘을 적당히 먹어야지 적게 생긴다. 이렇게 또 근데 그 또 상황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와서 그 사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와서 좀 상담을 좀 받아야지 예방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두 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정도는 그냥 건강에 이득이 더 많다라고 오히려, 그러죠, 요즘에. 네. 오히려. 네. 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 그리고 두잇두잇님, 물 많이 마시면 빠지나요? 결석 네. 자연 배출 크기가 작으면은 일반적인 빠질 수가- 경우 네, 빠질 수가- 물 마시면 가장 네. 좋은 방법, 물 마시는 게 결석 빠지는데. 김홍성님, 요거 조금 설명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홍성님께서 병원에서 6mm라고 들으셨나 봐요. 이 정도 크기는 자연 배출이 가능한가요? 미리 시술로 제거하는 게 안전한가요? 선생님? 네, 저거는 크기의 위치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6mm면은 한 50% 정도 될 것 같은 자연 배출. 보통 가능하죠. 2mm 정도면 80%가 빠진다고 하고 네네. 4mm 정도면은 거의 한 5-60% 이상은 빠진다고 네네. 하고 6mm면은 못 빠질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이거를 자연 배출을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좀 기다려 볼 수, 증상이 없다면, 통증이 많이 심하거나 혈뇨가 심하게 있고 수신증, 그 결석 때문에 소변 배출이 안 돼서 신장이 부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없이 있으면 조금은 기다려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는 마셔라.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주도 푸른밤님, 체해 충격파로 깨는 치료를 받으셨군요. 그래서 잘게 깨진 돌이 다시 요도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나요? 깨는 게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닌 건지 걱정됩니다. 이거는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선생님 좀 안심시켜 주시면. 네. 잘게 깨진 돌이 이제 그 아까 뭐 체해 충격파의 절대 이제 금기 중에 하나가 뭐 해부학적인 이상이 아래에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제 요도가 아주 좁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부셔놔도 이제 잘 못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그런 경우는 뭐 흔하진 않고 저런 경우가 있긴 있게, 그 아까 저기 FNQ에 보면은 우리 슬라이드 다시 주시겠어요?
스트레스라고. 네, 빨리 그냥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요거 먼저 음. 결석이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저렇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깨놔도 저렇게 끝에 가서 하나가 막히게 되면 그 줄줄이 이렇게 이게 결석을 큰 결석을 한 번에 깨서서 완전히 다 깨졌는 게 이게 한 번에 와르르 쏟아져서 네.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런 경우가 아주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석이 좀 큰 경우, 네, 채석이 큰 잘 경우로. 되면, 네. 저런 경우는 그냥 지켜봐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증상이 심하게 생긴다면 옆에 있는 도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민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결석 이렇게 잘 넣어놓으신 사진 가져오셨고 내시경으로 빼기도 하죠. 네네. 네, 깨진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네. 집어내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없어서 이 FAQ 팩트 체크 좀 빨리 몇 개 안 되지만 하고 갈까요? 근데 아까 푸른밤님 네. 깨는 게 무조건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근데 크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1cm 이상이면은 내시경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1cm 미만이면은 뭐 깨도 되고 내시경을 해도 되고. 근데 뭐 이제 입원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빨리 없애는 게 그럴 상황이라면 그걸 선호하신다면 내시경이 좋을 수 있고 통원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 뭐 이렇게 급하지 않다면 쇠석술도 충분히 안전하고 좋은 치료입니다. 이렇게 요도에 막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네. 또 치료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권유해 주신 선생님 믿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2, 3분 안에 우리 요거 준비한 거 마무리할까요? 커피 어때요, 선생님? 결석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롭나요? 배출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계속 이제 만들면서 배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방에는 아직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약간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된다 얘기도 있고 안 된다 얘기도 있지만 관련은 크게 없다. 근데 커피가 2잔까지는 이게 이제 그 수분 섭취를 도와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뭐 설탕이나 뭐 다른 것 크림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2잔까지는 일반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네, 하루 커피 2잔. 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칼슘은 우리가 얘기 많이 했고 앞에도 했잖아요. 그럼 칼슘 대사 밀접한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칼슘이 흡수되잖아요. 그럼 비타민 D 요즘에 비타민 D 많이 복용도 하시고 그러는데 비타민 C가 대사되면 요로결석 재료가 된다. 그건 너무 유명한 얘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비타민 D는 어때요? 비타민 D를 요로결석만 보면은 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비타민 D를 먹는 이유가 요로결석을 뭐 그 위험 요인보다 훨씬 더 크면은 분명히 몸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먹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로결석이 있는 분한테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재발하시는 분은 잦은 재발하시는 아까 10% 그런 10%에 해당하는 여러 번 재발하시는 분들은 꼭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립선 염에 걸리면 요로결석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거를 봤는데 이거 관계 없습니다. 전립선 염하고 요로결석은 관계 없어요. 그리고 요로결석은 CT를 찍으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CT 골드 스탠다드.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빠르게 찍을 수 있는데 사실은 조영제를 안 쓰는 CT이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해도 되지만 일부 영상의학 센터에서는 금식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식 안 하고 찍을 수도 있는데 금식을 요구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거는 CT 촬영하는 병원에 한번 꼭 물어보시면 좋겠고 선생님 담석은 또 뭐고 요로결석은 또 뭐예요? 담석은 이제 쓸개 우리가 이제 담낭 쓸개라고 하는데 이제 생기는 건데 저거는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나 뭐
지질 음. 같은 거 뭉치는 거기 때문에 음. 결석이랑은 완전히 이제 요로 결석이랑은 완전히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양 관계가 쓸개 담낭에 없는 있는 것으로 결석. 그거는 어디 치료과가 어디로 가야 돼요? 외과나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 소화기내과나 외과. 네. 그러니까 담석도 돌이지만 요로결석과는 다르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뭐 이렇게 예능이나 해서 요렇게 자세를 하거나 요렇게 하면 결석이 예방이 되거나 자연 배출이 잘 된다. 그런데 선생님 이게 맞나요? 저게 이제 신장의 아래쪽에 있는 하부 신대에 있는 결석이 이제 요렇게 이제 엎드리면은 아래로 잘 내려가기 때문에 하부 신대에 있는 결석인 경우는 저게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된다. 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아. 하부 신대에 있는 결석만. 하부 신배에 있으면 저런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좀 적당히 움직여주는 게 줄넘기든 그게 어떤 조깅이든 적당히 활동해 주시고 충분히 수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리얼 421님께서 요로결석 걸리면 엄청 아프다는데 통증 1도 없었는데 체외 충격파 쇠석술 한 번 받고 물 많이 마시고 소변 보다가 느낌이 이상했는데 뭔가 나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참 그래도 치료 잘 되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아주, 이게 네, 잘 된 그렇게 치료 중에 하나죠. 뭐 어쨌든 증상이 없어도 나중에 이게 걸리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잘 받으셔서 다행이고 제발 좀 안 됐으면 재발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이죠. 요로결석 너무 아프죠. 응급실에 갈 정도로. 네네. 한밤중에 통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요새 응급실도 좀 힘들잖아요, 진료가. 네. 근처에 24시간 진료하시는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응급실에 가시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그러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24시간 요로결석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힘듭니다. 뭐 병원 경영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일종의 장비 도입하셔서 좀 신념과 소신 갖고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좀 한번 지금 응급실 가시기 어렵다면 가까이 계시는 비뇨기과 선생님들 한번 도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정보다 좀 길게 했는데 이제는 인사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오늘 수술 두 건 결석 수술 네. 2건 하셨다고 네. 회진돌로 다시 가셔야 된다면서요. 네. 저희 인사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비뇨기과 의사회에서 또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 나오셔서 아마 좋은 말씀 해주실 거예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는 오늘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